오늘은 지은에게 있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2년간 사귀어온 준호와의 첫 상견례 날이었으니까요. 지은은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검했습니다. 엄마, 나 어째? 너무 딱딱해 보이나? 순애는 딸을 보며 안쓰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9살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우리 지은이가 제일 예뻐.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몰랐거든요. 약속 장소는 해당 지역에서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지은과 순애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 김미숙입니다. 미숙의 첫인상은 냉랭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순애의 손을 잠깐 스치듯 잡고는 바로 놓아버렸거든요. 아, 네. 지은이 어머니 한순애입니다. 자리에 앉은 미숙의 시선은 계속해서 순애와 지은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품정하듯이 말이에요. 지은 씨는 무슨 일 하시죠?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순애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지은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미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웠죠. 아, 그렇구나. 힘드셨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숙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부모 가정은 좀 불안하지 않나요? 아이 교육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에서요.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요. 어머님, 첫 만남인데 그런 말씀은. 준호가 막으려 했지만 미숙은 계속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렸나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과연 온전할까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가까이 혼자서 딸을 키우며 받은 상처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저희 지은이는 잘 자랐습니다. 그래 보이긴 하지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준호는 어머니를 말리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헐레벌떡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늦어져서.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순애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순애 씨? 순애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진수 씨? 맞아.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진수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분이 누군지 알아? 내가 예전에 사업 망했을 때 도와주신 분이야. 미숙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20년 전이었나? 내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 순애 씨가 식당 일 소개해주고 돈도 빌려주셨거든. 그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인이에요. 진짜 은인.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던 미숙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순애 씨 딸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진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게 컸네.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미숙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마음속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식사 내내 진수는 옛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지만 미숙은 계속해서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숙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을까? 엄마,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지은의 가슴 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어떨지 감히 상상이 안 됐거든요. 상견례 다음 날 미숙은 남편 진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어제 일이 신기하다는 듯 연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참 좁다니까. 그런데 순애 씨가 그때보다 더 의젓해 보이더라. 그래요? 미숙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당연하지. 홀로 딸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런데도 딸이 저렇게 반듯하게 자랐잖아. 진수는 계속해서 순애 모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인일 수는 있어도 며느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이 미숙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아들 며느리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미숙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최소한 양가 부모가 다 계시고 집안 내력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보, 그런데 생각해봐요. 아무리 은인이라고 해도 우리 준호 며느리로는 좀 뭐가 문제야?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우리 집안 며느리로 적합할까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애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딸을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해. 고생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과 며느리 문제는 다르잖아요. 미숙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순애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오후 미숙은 동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상견례 어떻게 됐어? 글쎄, 좀 복잡해졌어. 미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말이에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럼 좀 문제가 있겠는데? 맞아. 아무래도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는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친구들의 반응은 미숙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숙은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은과 준호는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지? 준호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처음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경계하실 수도 있는 거야. 지은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지은의 웃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그날 저녁 미숙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지은이 말이야. 엄마가 보기에는 좀,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은혜 받은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준호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의 편견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거든요. 지은이가 뭐가 문제인데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뭔가 부족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은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아인데요. 착한 게 다가 아니야. 집안 배경이나 가정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미숙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지은을 두둔할수록 더 불안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빠져버렸구나. 미숙의 머릿속에는 벌써 지은과 준호를 떼어놓을 방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의 집에서는 모녀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준호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순애는 딸의 표정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딸이니까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왔잖아.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어.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딸을 키워낸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딸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은인의 딸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놓고 반대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싫었거든요.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결혼을 막아보겠다고 말이에요. 상견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지은을 정식으로 집에 소개하고 싶어 했고 마침 큰아버지 생신이 있어 가족 모임 자리에 지은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미숙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어떤 선물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정성이 느껴지는 걸로 해. 순애는 딸을 위해 직접 전통차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생신잔치가 열린 곳은 준혼의 큰 집이었습니다. 제법 큰 아파트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지은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아, 지은이구나. 어서 와. 준호의 아버지 진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임지은입니다. 지은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친척들은 호의적으로 반응했지만 미숙의 시선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친정아버지는 왜 안 오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친정에는 어머니만 계시는 거네요? 미숙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지은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듯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어디 출신이에요? 본관이 어디죠? 친척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어머님,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미숙은 계속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요즘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집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다니요. 저희는 평범한 서민 집안입니다. 평범하다는 게 어느 정도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하셨고?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그만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인데 이 정도 물어보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준호야, 엄마를 가르치려고 해.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했고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즐겁게 지내자.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지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지은을 미숙이 따라왔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얘기해요. 네,
우리 준호랑 결혼하려고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준호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준호가 결정할 일이라고?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은 씨 집안이 우리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우리 집 며느리로 적합한지 의문이에요. 미숙의 말은 화살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더 문제죠. 미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화장실에서 나와 준호를 찾았습니다. 준호야, 나 먼저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지은의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준호는 눈치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와 더 갈등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참고 견뎌온 상처들이 다시 아물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지은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어머니, 지은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봤을 뿐이야. 어떤 걸 물어보셨는데요? 집안 내력 같은 거.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이지.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상처받을 만한 얘기는 안 했어.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미숙은 아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너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어머니를 나무라는 거야? 그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지은이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나는 인정 안 해. 절대로.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와 미숙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마음속에는 더욱 강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혼은 막겠어. 미숙의 반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미숙은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은데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숙은 혼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하려면 예식장도 잡아야 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쪽 형편이 되겠어? 준호가 항변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혼수가 뭐 그리 중요해요? 우리끼리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 미숙은 점점 요구사항을 늘려갔습니다. 예식장은 특급 호텔로, 혼수는 전통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시기였습니다. 지은이네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순애와 지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조건들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순애에게는 버거운 요구였거든요. 미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슬슬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사귀는 여자애가 있는데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고민이야. 얼마나 어려운데? 한부모 가정이거든. 어머니가 작은 식당 하시고. 아이고, 그럼 혼수 준비하기 힘들겠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좋은 집안 아이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집 아이와. 이런 식으로 미숙은 여론을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지은이나 순애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작은 지역 동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금방 돌거든요. 어느 날 순애가 시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순애 씨, 딸 시집 잘 간다면서?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상대방 집에서 혼수를 많이 요구한다던데?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에이, 괜찮다고 그래. 요즘 시대에 혼수가 뭐 대수야. 하지만 순애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는 게 싫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순애는 지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혹시 준호네 어머님이 혼수 이야기를 하셨어? 왜? 아니,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미숙이 밖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엄마, 신경 쓰지 마. 소문이야 늘 있는 거잖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쾌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의 대학 친구 성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왜? 너 결혼 이야기 때문에. 혹시 파혼하면 소개해줄 사람 있냐고 하시더라.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어머니가 지은이랑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다른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셨어. 준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성호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괜찮아. 근데 너 정말 지은이랑 헤어질 거야? 절대 아니야. 나는 지은이랑 결혼할 거야.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성호한테 연락하신 거 맞죠? 미숙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그래 했다. 근데 뭐가 잘못됐니?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친구한테 다른 여자 소개해달라고? 내 앞날을 걱정해서 그런 거야. 제 앞날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기 어려웠거든요. 너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 지은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심하다고? 자식 앞날 걱정하는 게 심한 거야? 미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가요? 대체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 건가요? 간단해. 걔랑 헤어져.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럼 나는 계속 반대할 거야. 미숙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이런 사실들을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거든요. 준호야,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내 때문에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래도 혹시 우리가 헤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준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어머니를 설득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은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미숙은 결혼 날짜도 계속 미뤘습니다. 봄이 좋다고 했다가 가을이 좋다고 했다가 내년이 나을 것 같다고 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지은이도 아직 준비가 덜 됐을 것 같은데. 준비라고 하면 어떤 준비요? 혼수 준비 말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준비해야지. 미숙은 계속해서 혼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혼수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 자체를 막고 싶었던 것이죠. 어머님, 요즘은 그런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 마음만으로 결혼 생활 할 수 있나?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해.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생활이야. 미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혹시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을 해? 준호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굳이 결혼해야 하나 싶어서 순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래도 가족이 되려면 서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할 거야. 순애는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숙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을 미루고 예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하객 명단에도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많아서 최소 200명은 되거든. 그쪽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 순애와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규모였거든요. 저희는 소규모로 생각했는데. 소규모? 그럼 우리 친척들은 어떻게 해? 미숙은 계속해서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는 당연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건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어렵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너는 정말 그 여자 편만 들는구나. 미숙과 준호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복선처럼 순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렇게 계속 대립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엄마, 무슨 뜻이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결혼해봤자 행복할 수 있을까? 순애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준호의 작은아버지가 이사를 하게 되어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숙은 지은에게도 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속셈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도 와야죠.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표면적으로는 호의적인 말이었지만 지은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미숙의 말투에서 뭔가 음흉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이사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은 10명 정도였습니다. 준호의 친척들과 가족 친구들까지 모여서 제법 많은 인원이었죠. 자,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준비했으니까 드세요. 작은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모두들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서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준호야,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냐? 큰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하지 못했어요. 왜? 벌써 몇 년째 사귀고 있는데. 이때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준비할 게 많아서요. 요즘 결혼이 어디 간단한 일인가요? 그렇긴 하지. 혼수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맞아요. 특히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서. 미숙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지은을 슬쩍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지은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친척 중 한 명이 지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미숙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게요. 며느리 될 사람이 부모도 없이 뭘 배웠겠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숙을 쳐다봤죠. 부모도 없이라니 어머니가 계시잖아.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만 계시면 뭘 해. 아버지가 없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한부모 가정 아이들 보세요. 다들 어딘가 부족해.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다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문이 있는 집안인데 그런 집 아이가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요. 친척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말이었거든요. 형수님, 그런 말씀은 작은아버지가 말리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미숙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은 뭔가 달라요. 남자를 보는 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욱 구박만 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준호가 고생할 게 뻔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은은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지은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수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 뻘되는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해요? 제가 뭘 심하게 했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 그래도 당사자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당사자니까 더 확실히 해둬야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미숙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지은은 침묵으로 모든 걸 견뎠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당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작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건데 솔직히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미숙의 험담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시집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견딜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할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그 정도면 됐어. 어머님, 저는 걱정되는 걸 어떡해요. 걱정은 알겠지만 너무 심하다. 할머니의 말에도 미숙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민감한 문제라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었거든요. 지은은 화장실에 가서 잠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정말 준호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미숙만 혼자 태연하게 앉아 있었죠. 지은아, 우리 먼저 갈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은은 끝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면 정말 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숙의 시선은 계속해서 지은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감시하듯이 말이에요. 지은 씨, 어머니는 뭘 하세요? 또 다른 친척이 물어봤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혼수 준비하기 힘드시겠네.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할 생각입니다. 지은의 대답에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이라. 그게 얼마나 될까요?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은은 이런 시선들과 말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친척들 대부분은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미숙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어머님도 걱정되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지은은 여전히 준호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어. 명백히 잘못하신 거야.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은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모도 없이 뭘 배웠겠어.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은 뭔가 달라. 이런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편견들이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미숙은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 씨, 추석 차례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지은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드디어 미숙이 마음을 열어주는 건가 싶었거든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미리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말했지만 미숙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지은을 시험해서 흠잡을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죠. 추석 이틀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서 와요. 할 일이 많아서 일찍 시작해야 해요. 미숙이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열심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차례상에 올릴 나물부터 만들어 볼까요? 미숙이 각종 나물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등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차례를 정성스럽게 지내거든요. 나물 하나하나도 전통 방식대로 해야 해요. 미숙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죠. 도라지는 하나하나 손으로 찢어야 하고, 고사리는 24시간 우려내야 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이런 일 해본 적 있어요? 한 번씩은 해봤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는 처음이에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만 계시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웠겠죠. 미숙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은 도라지 찢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숙의 눈에는 영 차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게 찢었어요. 다시 해보세요. 네. 지은이 다시 하면 또 다른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너무 작아요. 적당히 해야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 들어가야죠. 미숙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고사리 삶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온도를 정확히 맞춰야 해요. 너무 뜨거우면 고사리가 물러지고 너무 미지근하면 제대로 안 삶아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온도를 맞춰도 미숙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1시간 넘게 고사리 삶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숙이 말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계속해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 지은은 라면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전 부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전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쳐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비법이 있거든요. 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비법인가요? 밀가루 반죽할 때 달걀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해야 하고, 기름 온도도 정확해야 하고, 복잡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최선을 다했지만 처음 해보는 방법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 반죽이 너무 걸쭉해요. 미숙이 혀를 찼습니다. 다시 만드세요. 네. 지은이 반죽을 다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너무 묵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미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지은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전을 부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 온도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전이 눅눅해져요. 정말 요령이 없네요. 이런 걸로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를 해요? 미숙의 말이 점점 독해졌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 지은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미숙의 걱정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조심해야죠. 이런 일도 못하면서 지은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화상은 생각보다 심했지만 참았습니다. 계속해야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미숙은 지은의 상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능력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우리 집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야 해요. 미숙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의 답변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의 손과 발이 부어올랐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수고했어요. 미숙의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처음 치고는 그럭저럭 하네요. 칭찬인지 욕인지 애매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화상 입은 손이 계속 쑤셨습니다. 지은아, 손 어떻게 된 거야? 순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붙이다가 기름이 튀었어. 병원에 가야겠다. 괜찮아, 엄마. 그냥 연고만 발라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순애는 딸의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 나도 배우는 거니까. 지은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어머니 도우느라 고생했어. 아니야, 나도 배울 게 많았어. 손 다쳤다면서? 병원은 갔어? 누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보셨나 봐. 걱정하시더라. 지은은 준호 아버지의 마음씨에 고마웠습니다. 연고 발랐으니까 괜찮을 거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시켰나 봐. 아니야. 나도 익숙해져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도 미숙은 지은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송편 빚는 걸 배워야죠.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편도 우리 집만의 방법이 있어요. 미숙의 설명은 어제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횟수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300번 정확히 치대야 해요. 300번이요? 네, 그래야 쫄깃한 식감이 나와요. 지은은 다친 손으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아프지만 참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하나 세면서 반죽을 치댔습니다. 힘이 약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미숙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00번을 넘어갈 때쯤 손목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50, 251, 252. 미숙은 지은을 지켜보며 한쪽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웃었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300. 드디어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송편을 빚어보세요. 송편 빚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크기가 일정해야 해요. 너무 크면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미숙은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모양도 예뻐야 하고 소도 적당히 들어가야 하고. 지은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그럭저럭 하네요. 그런데 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숙의 평가는 여전히 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손이 아프고 어깨가 결려도 마지막까지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진수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혹독하게 시키는 거 아니야? 혹독하게?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래도 손까지 다쳤는데. 실수한 거지. 조심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미숙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지은의 끈기와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 요즘 애들은 힘든 일 조금만 시켜도 도망가는데. 그건 그렇지만 순애 씨가 딸을 정말 잘 키웠어. 진수의 칭찬에 미숙은 불편해했습니다. 며칠 후 추석 당일 지은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례상에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맛있게 생겼다. 친척들이 칭찬했습니다. 지은이가 준비한 거예요? 네, 정성스럽게 만들었네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숙만은 시큰둥했습니다. 맛이야 뭐 그럭저럭 하죠.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참 기특하구나. 손까지 다쳤는데도 끝까지 해내고. 할머니, 괜찮아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요즘 지은이 같은 며느리감이 어디 있어. 할머니의 말에 모든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며 미숙은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지은을 시험에서 흠을 잡으려 했는데 오히려 칭찬만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미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정말 대견하다. 우리 딸이 최고야. 순애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니 데인 것 같고 아프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어째? 많이 나았어. 걱정 마. 지은의 손에는 아직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준호 어머님이 조금씩은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 그래. 응, 마지막에는 그럭저럭 했다고 하시더라. 지은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인정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기대보다 훨씬 끈기 있고 성실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어.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다. 미숙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11월 초 찬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재래시장이었는데 길이 좁고 사람들이 많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죠. 아줌마, 배추 이거 얼마예요? 미숙이 채소 가게에서 흥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가 골목 사이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오토바이 기사가 소리쳤지만 미숙은 듣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거든요. 그래, 지은이 때문에 고민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오토바이가 미숙을 들이받았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장바구니에 담긴 채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119 불러. 주변 상인들이 소란을 피우며 달려왔습니다. 미숙은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아파. 허리가. 아줌마, 괜찮아요? 구급차 금방 와요. 오토바이 기사도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미숙은 바닥에 누워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준호야, 여보야. 마음속으로 가족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충돌 과정에서 화면이 깨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미숙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허리 2번 디스크가 나왔고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이 심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가족분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휴대폰이 고장나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휴대폰에만 의존해서 번호를 외우지 않았거든요. 한편 저녁이 되도록 집에 오지 않는 미숙을 찾아 진수와 준호가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시장에 장 보러 나간다고 하셨는데 부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어머니 못 보셨나요? 준호가 단골 가게에 물어봤습니다. 아, 그분? 오후에 사고 났어요. 사고요? 오토바이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부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미숙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 진수와 준호는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하고 그 후에도 몇 달간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그럼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겠네요? 네, 당분간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상황에서 아내를 돌보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회사 일 때문에 힘들 테니까 내가 돌볼게요. 준호가 나섰습니다. 너도 일이 있잖아. 휴가를 내든지 하겠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어머니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과 병간호를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병을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숙은 지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 준호가 알려줘서 왔어요. 안 와도 되는데. 미숙의 말은 차가웠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래도 지은은 병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침대 시트 정리하고 물컵도 새로 갈아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해? 당연한 일이에요. 지은의 답변에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제가 죽 끓여올게요. 병원 음식 먹으면 돼. 집에서 끓인 죽이 더 좋잖아요. 지은은 집으로 가서 직접 전복죽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내가 알아서 먹어. 미숙이 거부했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니까 제가 떠드릴게요. 그런 건 안 받아. 괜찮아요. 가족인데. 지은의 말에 미숙은 움찔했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주는 지은의 정성에 미숙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죽맛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맛있어요? 그럭저럭. 미숙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다 받아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은의 돌봄은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병실 청소하고 식사 도와주고 말벗도 되어주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쁜데 매일 올 필요 없어. 내가 있으니까. 지은이 준호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내가 돌볼게요. 그래도 괜찮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숙이 지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진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어느 날 갑자기 미숙이 말했습니다. 네. 매일 와서 돌봐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지은이 이렇게 극진히 돌봐주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처음으로 미숙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숙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열이 너무 높아요. 지은이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간호사님을 불러야겠어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내려갈 거야. 하지만 열은 계속 올랐고 미숙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지은이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응급처치 후 미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폐렴 증상이 있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하루에 한 번 30분만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지은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매일 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에요. 들리세요?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도 미숙은 지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나으셔야 해요. 준호도 아버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지은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흘 만에 미숙이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중환자실이에요. 폐렴으로 쓰러지셨어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걱정되어서요. 걱정? 미숙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걱정을 해주는 걸까요? 당연히 걱정되죠. 어머님인데. 지은의 말에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처음으로 미숙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지은의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애도 가끔 음식을 해다가 같이 돌봤습니다. 순애 씨도 고마워요. 미숙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뭐요? 지은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걸요. 그래도 우리 지은이가 어머님을 진짜 좋아해요. 순애의 말에 미숙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지은과 순애의 극진한 간병을 받으며 미숙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구나. 퇴원을 앞둔 날 밤 미숙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드디어 미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심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다음 날 미숙은 지은과 순애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숙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미숙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요, 들어주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특히 지은이한테.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고 집안 배경이 다르다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정말 잘못됐어요. 지은도 순애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환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편협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지, 순애 씨가 얼마나 훌륭하게 딸을 키우셨는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순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아플 때 가족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은 게 평생의 부끄러움이 될 뻔했다는 걸. 미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뭐가 부족해? 앞으로 더 잘하겠어요. 지은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는 이미 충분해. 내가 몰라봤을 뿐이야. 그날 미숙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결혼 준비 시작하자. 어머니, 정말이에요?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 내가 정말 바보였지.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숙은 이전과 달리 지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은이 생각은 어때? 준호랑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아니야, 신부 의견이 제일 중요해. 미숙의 배려에 지은은 감동했습니다. 혼수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혼수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어머님, 순애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미숙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미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친척들한테 지은이 자랑 좀 해야겠어. 어머님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데. 결혼식 당일 미숙은 하객들 앞에서 지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은이에요. 정말 착하고 예쁘죠? 어머님. 지은이 부끄러워했지만 미숙은 계속했습니다.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돈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혼자서 딸을 이렇게 잘 키우셨거든요. 순애를 향한 찬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공개적인 칭찬에 몇 달 전 이사 도움을 주러 왔던 친척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심하게 말했던 미숙이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형수님이 완전히 바뀌셨네. 작은아버지가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머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잖아. 결혼식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지은을 자랑했고 하객들도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부가 정말 복이 많겠어요. 시어머님이 저렇게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보기 드문 일이에요. 하객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지은은 감개무량했습니다. 신랑 신부 답사 시간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의 말에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준호와 함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준호가 답사했습니다. 지은이를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지은이를 진심으로 받아주셔서 더욱 감사해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의 착한 마음을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 순애 어머님께도 감사드려요. 순애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미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은이 어머님, 이리 오세요. 미숙은 순애의 손을 잡고 주요 하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돈 순애 씨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셔서 딸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반갑습니다. 하객들이 순애에게 인사했습니다. 혼자서 딸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런 분이 더 존경스럽죠. 따뜻한 반응에 순애는 감격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받아온 편견 어린 시선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사돈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두 어머니의 화해에 모든 하객들이 흐뭇해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은과 준호는 양가 어머니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은아, 행복해라. 순애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키워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어. 우리 지은이가 워낙 착해서 그런 거야.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딸 키우셨어요, 사돈님. 고맙습니다. 준호도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어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지은과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님들, 저희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음식 조심해서 먹고. 두 어머니의 당부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신혼여행 중 지은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뭐가?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좋은 분이야. 다만 걱정이 많으셨을 뿐이야. 그래도 내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으니까. 지은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사랑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신혼집에 정착한 지은에게 미숙이 음식을 해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뭔 소리야. 새댁이 요리하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바쁘겠어. 미숙의 배려에 지은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해줘. 미숙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된 시어머니였는데, 이제라도 진짜 어머니가 되고 싶어. 저도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로 생각해요. 고마워, 지은아. 두 사람은 서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 후 지은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미숙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대견해. 조심해야겠네. 몸 관리 잘하고. 순애도 걱정 반 기쁨 반이었습니다. 두 어머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지은의 말에 두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미숙과 순애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우리 아이 잘 키우죠. 당연히 잘 키워야죠. 할머니가 될 두 사람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을까요? 편견에서 시작된 갈등이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